놀러를 가든 어딜 가든 이제 네 새끼는 니네가 데리고 다녀라. 아니면 더 클 때까지 기다려.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희 고생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참고 봐줬더니 그게 당연한 줄 아니? 너희는 고맙긴 했어? 당연히 고맙죠.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맡아주신다면서요. 그동안 너희가 말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애만 덜렁 놓고 갔을 때도 이해했는데 이제 깨달았다. 너희한테는 엄마가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보모라는 걸 말이야. 아니, 할머니가 손자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갓난아기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 밥만 차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거를 왜 너희는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갓난아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둘째 생겨도 안 맡긴다는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 애기 못 봐주니까 맡길 생각하지 마로. 둘째가 생기든 셋째가 생기든 너희 힘으로 알아서 키우고 그게 부모지. 어머니, 저는 친정이 멀리 있어서 부탁할 데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나도 너희한테 서운해. 너희는 내가 집에 가끔만 와도 불편해서 죽을라 그러고 밥 한 끼 내준 적도 없으면서 너희는 필요할 때만 부모 이용하니? 나도 너희가 애 맡기고 가면 불편하고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오늘 이야기 석주인공은 71세 윤희순 씨입니다. 윤 씨의 30대 후반 아들 정민우는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윤 씨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애틋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도 아끼고자 했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인데 호의가 계속되니 어느새 그것이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움 없이 그저 받기만 하는 게 당연해진 것이죠. 애초에 결혼해서 떠난 자식에게 헌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고맙다고 효도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갖은 고생을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가장 큰 비극은 아들네에게 아이가 생기고 윤 씨가 도와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 씨도 아들을 결혼시키며 자식들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고 쓸데없이 섭섭해하지도 말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새로 생긴 식구와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왔어요. 그래? 그 빌라 뒤쪽에 주차장에 대는 거 알지? 네. 주차하고 올라갈게요. 그래. 하지만 윤 씨는 아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신발을 신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신혼여행을 갔던 아들내외가 윤 씨의 집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하겠다고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온 아들 부부가 예뻤습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점심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윤 씨는 버선발로 아들 부부를 맞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보니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주차선에 맞춰서 차를 대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힘들 텐데 좀 더 쉬지. 점심 먹고 부산도 가봐야 해요. 부산에? 오늘 바로? 그렇죠. 그래야 하룻밤 자고 내일 돌아오죠. 그리고 다음 날은 출근해야 하고요. 윤 씨와 아들의 신혼집은 차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사돈네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네 집에 인사를 하러 왔으니 부산도 안 갈 수 없죠. 아이고, 사돈이 엄청 기다리시겠네? 얼른 밥 먹고 가야지. 네. 며느리가 짐을 꺼내려는지 트렁크 문을 열었습니다. 윤 씨도 같이 들어주려고 보니
며느리가 트렁크에 있던 큰 쇼핑백을 안쪽 구석으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잘 모르는 윤 씨가 보아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쇼핑백의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짐 하나밖에 없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며느리는 그 앞에 있던 작은 쇼핑백을 하나 집어들더니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얼른 올라가자. 배고프지? 윤 씨가 아들과 며느리를 이끌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아들도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 미리 아들에게 며느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차린 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된 후 처음으로 오는 며느리이기에 윤 씨가 많이 신경을 썼죠. 아, 이거 먼저 받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의자에 앉기 전에 아까 꺼낸 쇼핑백을 윤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탈리아에서 산 거예요. 유럽으로 다녀온다더니 웬걸 선물을 사온 듯 했습니다. 쇼핑백을 보니 아까 트렁크에서 봤던 것과 같은 메이커 같았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와? 이 돈으로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 먹지.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안에 들어있던 상자를 열어보자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곱다. 혜지가 고른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지야,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안 사둔 것도 샀지? 당연히 샀죠. 걱정 마세요. 트렁크에 있던 커다란 쇼핑백을 떠올렸습니다. 크기를 보자니 스카프는 아닌 듯 했고 며느리가 들고 들어온 핸드백이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잠시 떠올린 유 씨는 이내 고개를 빠르게 휙휙 저었습니다. 잊지 않고 챙겨준 아들 며느리에게 그저 고마워했습니다. 스카프를 안방 침대에 곱게 올려놓고 나와서 다 같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혜지야, 어때? 맛있지? 아,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래? 많이 먹고 싸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네, 둘 다 일하니까 제대로 차려서 먹기가 힘들어요. 진짜 갈 때 좀 싸주세요. 김치도. 식 올리기 2달 전부터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니 뭐 하나 제대로 해먹기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원래 한 끼에도 김치를 여러 종류를 꺼내서 먹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너무 멀리 계시니까 혜지가 힘들겠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윤 씨가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희 지금 부산 내려갈 거면 반찬은 다음에 싸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메시지 보내줘. 알았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한참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먹고 싶은 반찬을 적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담은 반찬들을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종 아들이 반찬을 가져갔죠. 퇴근할 때 빈 반찬통을 들고 윤 씨에게 들리면 윤 씨가 새로 한 반찬들을 들려보냈습니다. 아들은 잘 먹겠다고 하고 가져갔습니다. 윤 씨 혼자 먹을 땐 간단히 차려 먹는데 아들 내줄 반찬들을 해야 하니 여간 힘들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 하나 맞추는데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사니 서로 챙겨주며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찬통을 채워주는 게 일상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번 반찬을 가져가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들이 퇴근길에 윤 씨에게 들렀습니다. 왔니? 그러자 말없이 반찬통이 든 쇼핑백을 식탁 위로 탁 올려놓는 아들. 윤 씨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반찬 싸주지 마세요. 왜 그래?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요. 희한한 대답이었습니다. 여태 받아간 반찬들은 다 뭐였는지 의아했죠. 여태 잘 먹어놓고 왜 그래? 저희 집 아침밥도 안 먹고요. 저녁도 거의 밖에서 먹거나 시켜 먹어요. 엄마가 해준 거 먹을 일이 없어서 냉장고에 다 썩어 있는 거 제가 아침에 통 씻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윤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연한 듯 가져가길래 잘 먹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혜지랑 싸우고 매번 반찬통 들고 다니는 것도 번거로워요. 윤 씨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는 아들. 윤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운 것이 꼭 윤 씨의 탓인 것 마냥 말하고 있지만 윤 씨도 달라는 반찬을 힘들게 해서 준 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네가 싸달라고 했잖아. 왜 여태 가져갔어? 그러면 지금까지 준 반찬들 다 버렸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반찬 주면 밥만 해서 먹으면 될 것 아니야? 집에서 밥을 해야 먹죠. 혜지가 안 차리면 너라도 차려서 먹으면 되잖니? 저도 퇴근해서 힘든데 그냥 시켜 먹는 게 더 편해요. 아들의 대답에 이번엔 윤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정도로는 지금 윤 씨의 심정을 다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먹기 싫다는 거 억지로 떠안겨 준 것도 아니고 달라길래 열심히 만들어줬을 뿐인데 왜 자신을 눈치 없고 이상한 엄마를 만드는지. 그럼 우리 서로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었던 거네. 얼마나 감정 낭비, 노동 낭비, 시간 낭비냐? 앞으로는 안 줄게 진작 좀 말하지 그랬어. 엄마가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아,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속상하니까 죄송해요. 윤 씨는 아들이 참 야속했습니다. 진작 말했으면 그 고생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걸 고지곳대로 버렸다고 말하는 건 무슨 예의인지.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애둘러 말했다면 눈치껏 안 줬을 텐데 말이죠. 반찬 버리는 일을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싸웠을 것을 생각하면 윤 씨의 속이 새카매졌습니다. 며느리 탓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가져간 아들의 탓이 컸습니다. 이 일을 친한 모임 친구에게 말하자 그 친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요즘엔 김치나 반찬 싸주면 집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버리고 간대잖아. 그걸 뭐하러 여태 해줬어? 나도 우리 아들, 딸 절대 반찬 같은 거 안 해다 줘. 애들도 다 싫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괜히 그랬나? 윤 씨가 궁시렁거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들고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네. 지난번에 저기 삼거리에 세탁소 언니 있지? 복날이라고 닭 삶아서 아들네 갔다가 쫓겨났대잖아. 뭐? 쫓겨났다고? 아들이 쫓아냈대? 아니, 뭐 진짜 발로 뻥 차서 쫓아낸 건 아니고 얼마나 질색하던지 그 냄비 그대로 들고 다시 돌아왔다고 얼마나 하소연을 하던지. 말없이 찾아간 거야? 글쎄, 그 언니 말로는 말하고 찾아갔다고 하던데.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랬으려고. 자식인데. 어쨌든 그만큼 자식들이 부모가 뭐 해다 주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거지. 늙은 엄마들은 괜히 힘 뺄 필요 없어. 애들이 뭐 먹고 싶으면 어련히 알아서 잘 사 먹겠어? 우리 때랑 같나?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게 적었으니까 이렇게 반찬 해다가 나누는 게 정이고 사랑이지만 요새는 널리고 널린 게 맛있는 음식이잖아. 들어보니 그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해준 반찬을 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잘 안 먹게 되니 이제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만 말했더라도 서운하지도 않았을 텐데 굳이 그걸 다 버린다고 하는 아들의 말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크게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아이가 들어선 며느리에게 축하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꿍한 마음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축하할 일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지야, 축하해. 네,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 건강 잘 챙기고 입덧은 안 하니? 조금 하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여전히 며느리와는 서먹서먹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보지 않으니 친밀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뭐 내가 도와줄 건 없고? 아니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필요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출산 후에도 안사돈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직접 도와준다고 했으니 더더욱 시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리가 없었죠. 아들네 가정에선 윤 씨가 서 있을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도 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아내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고, 아들도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태어났고 그 뒤로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 사돈 계시지? 네. 다음 달에 내려가신대요. 그래. 알았다. 처음에는 아이도 보고 싶고 아들네도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윤 씨도 점점 그런 마음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싫다는데 꾸역꾸역 얼굴 들이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사돈이 부산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어쩌다 아들이 초대하면 가끔 얼굴 한번 비추고 서둘러 돌아오고 했습니다. 가봤자 애기 안고 시어머니 맞이할 며느리만 좌불안석이었죠. 그렇다고 친정엄마처럼 윤 씨가 이것저것 해준다고 했다가는 더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윤 씨도 그 옛날엔 그랬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들과 안 보고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소식 들으며 그렇게 먼 친척처럼 살았습니다. 차 타고 30분이면 서로에게 도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는 조금 더 원만해졌습니다.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으니 가끔 전화통화할 때도 살갑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휴직하고 혼자 아이를 돌보던 며느리도 다시 회사에 간다는 소식도 들었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이 멀어도 어찌어찌 애기 키우며 일하며 잘 사는 듯해서 걱정은 덜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제 가정 저희들이 알아서 잘 꾸려나가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손자가 두 돌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말에 건우 좀 봐줄 수 있어요? 손자를 봐줄 수 있느냐고 묻는 아들. 아이가 돌이 지날 때까지 윤 씨에게 이런 부탁은 처음이었습니다. 애 때문에 저희가 2년 넘게 휴가 때 여행도 제대로 못 가서요. 그리고 저희 결혼기념일도 다가와서 애기는 못 데리고 가는데야. 아무래도 애기가 있으면 제약이 많으니까요. 그러긴 할 듯했습니다. 애가 있으면 무엇이든 애기 중심으로 해야 하니 말이죠. 그동안 며느리도 애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듯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일까지 하니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아들에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윤 씨가 한번 봐주는 게 아들 며느리에게는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았어. 하루 봐주면 돼? 아, 2박 3일인데. 그래. 알았으니까 데리고 와. 그럼 다음 금요일 아침에 데리고 갈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아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윤 씨도 전화를 끊으며 피식 웃었죠.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처음 윤 씨에게 맡기고 간 아들은 불안한지 자꾸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우 잘 있어요? 그래, 잘 있어. 밥도 먹였고, 이제 씻기고 재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맘 편히 놀아. 윤 씨도 건우가 막상 집으로 왔을 때는 조금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돌봐본 지가 벌써 수십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도 아들을 키워본 엄마였습니다. 금세 적응이 됐죠. 여러 번 전화하던 아들은 잘 지내는 건우를 확인하고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왔죠. 안 힘드셨어요? 힘들긴. 힘들긴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애가 걸어다니니 너무 활발하기도 하고 가구 모서리들이 뾰족해서 혹시 사고가 날까 무서워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먹을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2박 3일 동안 아들 며느리 맘 편히 쉬었을 것을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건우가 잘 지낸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아들도 며느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놀다 왔어? 네. 모처럼 오랜만에 해방된 것 같아요. 그래. 가끔 이렇게 봐줄 테니까 휴일에 놀러도 갔다 오고 해. 너무 좋아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뱉어버린 그 말. 이 말을 윤 씨는 얼마 못 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애를 맡아달라고 전화를 해댔습니다. 처음엔 오전에 맡겼다가 오후에 데리고 가더니 나중엔 다음날 데리고 간다고 하기도 했고 그 횟수가 윤 씨가 생각하기엔 너무 잦았습니다. 휴가를 가거나 주말에 가끔씩 돌봐주는 것을 생각했던 윤 씨는 요즘 아들네가 도를 지나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삑삑삑. 기계음이 들려 윤 씨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윤 씨가 문가를 쳐다보았는데 건우를 안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아,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새벽에 잠을 좀 설쳐서.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아, 건우 아빠가 그냥 들어가서 건우 놓고 오면 된다고 하길래요. 며느리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건우가 무슨 택배 상자라도 되는 것 마냥 말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죠. 비밀번호는 아들이 알려주었겠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은 무슨 예절인가 싶었습니다. 저 그럼 가볼게요. 건우를 윤 씨 침대 위에 앉히고 돌아서려는 며느리를 윤 씨가 불러 세웠습니다. 언제 데리고 가려고? 이따가 건우 아빠가 연락 드릴 거예요. 전 좀 급해서 가볼게요. 쉬세요. 그러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와 둘이 횡하니 남겨진 윤 씨는 황망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요즘 애 좀 봐달라고 연락할 때 몇 번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남겨진 아이 혼자만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또 어딜 간대니? 아이를 안고 중얼거린 윤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이 건우의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윤 씨가 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건우에게 해줄 반찬거리가 있나 냉장고를 열어보며 윤 씨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내쉬었죠. 참 좋은 부모 되기 너무 힘드네. 그 뒤로도 몇 번 이렇게 연락 없이 찾아와 건우를 두고 갔는데 그럴 때마다 방금 온 아이를 도로 돌려보낼 수 없었던 윤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정말 윤 씨가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들 며느리가 과하게 서운해했습니다. 삐삐삐. 오늘은 깨어 있었지만 주인 있는 집 밖에서 들리는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달가올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저 소리가 싫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 엄마 오늘 모임에서 야유회 간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이를 안고 들어오던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언제요? 지난번에 말했잖아. 엄마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저희 지금 건우 놓고 나가봐야 되는데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처음에 건우를 맡길 때 조심스러웠던 아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도 10분 안에 나가봐야 돼. 그러자 아들이 무척이나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그런 일정이 있었으면 미리 제대로 말을 해줬어야죠. 엄마는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연락을 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아니야. 아들이 곤란한 듯 며느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아들 며느리를 보며 윤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놀러 가는 거면 애를 좀 데리고 다녀 이제. 클 만큼 컸는데 왜 맡기고 너희만 다니는 거야? 불편하니까 그렇죠.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애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편한 것만 찾아? 나도 시간 날 때 봐준다고 한 거였잖아. 그런데 요즘 너희들 보면 애는 내가 다 키우는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도 구겨졌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오늘 약속 취소 못해. 지금 나가야 해. 다 같이 가는 거고 돈도 다 냈어. 얼마요? 제가 드릴게요. 그게 중요하니? 엄마도 엄마 일정이 있는 거잖아. 선약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윤 씨도 이제는 슬슬 화가 났습니다. 선약은 저희죠. 언제는 애기 맡아줄 테니까 놀러도 다니고 하라면서요. 그게 이렇게 자주 맡기라고 했던 거니?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불쑥불쑥 들어와서 애만 놓고 가고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자꾸 맡겨버릇하니까 주말에 애 보기가 더 힘든 거야. 애랑 시간 보내는 것도 익숙해져야지. 아, 애기를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부모들은 휴가 땐 애기 데리고 갈 만한 곳부터 찾는다던데 어째 너희는 거꾸로니? 윤 씨가 한 소리 했더니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씩씩대며 건우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윤 씨도 나갈 준비를 하다 말고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역시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었습니다. 애를 봐줘도 고마운 줄은 모르고 안 봐주면 역정을 내니 괜히 여태 고생하며 돌봐준 듯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 했던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지 못했던 윤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쌌죠. 그 뒤로는 빈정이 단단히 상했는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불편해도 주말에 몸은 무척이나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맛본 편안함이 너무 달콤했으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얼마 못 가 아들이 윤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 과했어요.
예약해둔 게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 상하셨죠? 아들이 사과를 하니 오히려 윤 씨가 주춤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연락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꼭 제대로 연락하고 갈게요. 자주 맡기지도 않고요. 그러니 윤 씨도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기로 했습니다. 자주 맡기지도 않고 올 땐 연락을 한다고 장담을 했으니 그 말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2주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요. 이번 주에 건우 한 번만 봐줄 수 있으세요? 금요일 밤에 맡겨서 토요일 오후까지 데리러 갈게요. 그래. 알았다. 회사에 일이 있다는데 별 수 있니? 그러면 금요일에 퇴근해서 바로 건우 데리고 갈게요. 마침 주말에 일정도 없었고 급한 일이 생겼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아들이 건우를 데리고 윤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건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럼 가볼게요. 그래. 무슨 큰일 생긴 건 아니지? 윤 씨가 아이를 건네받아 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건우 엄마는? 건우 엄마도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요. 알았다. 아들은 현관에서 곧바로 뒤돌아 나갔습니다. 건우야, 오늘은 할머니랑 놀자.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건우의 발에는 신발 한 짝만 신겨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일 낮에 산책이라도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신발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은 채로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이 주차장에 가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떨어져 있을까 싶어 뒤쫓아가는데 아들이 며느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래도 잘 됐지. 애 맡길 데도 없어서 혜지 네가 힘들어했잖아. 그리고 둘째도 생겼으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엄마랑 멀어져서 좋을 거 없지. 나 이제 출발해. 집으로 갈게. 짐 다 쌌지? 응. 일단 내일 데리러 온다고 말했는데 내일 다시 전화해서 일정이 늦어진다고 하면 돼. 그래. 출발할 준비하고 있어. 바로 가게. 아들은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고 윤 씨는 아들의 통화 소리를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아들의 차는 떠나버렸고 윤 씨는 잠시 서 있다가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서는 손자를 데리고 나가 택시를 탔죠. 그렇게 택시는 한참을 달려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정신이 번쩍 든 상태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이 참 허무했죠.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건 거짓말이고 둘이 함께 놀러를 가는 듯 했고 아마 윤 씨에게 사과를 했던 것도 둘째가 생겨서 그 아이도 맡기기 위한 악어의 눈물인 듯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 천지에 이런 아들 며느리가 있는지 며느리는 남이라 그렇다 쳐도 아들은 어떻게 지 엄마를 이용할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집 앞에 내린 윤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 네 아들 데리고 가라. 윤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안고 있는 손자를 며느리 품에 떠밀었습니다. 애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미운데 손자라고 어여쁘기만 할 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무어라 하기도 전에 띠링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 안에서 아들이 내렸습니다. 엄마. 뭐예요?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놀러를 가든 어딜 가든 네 새끼는 니네가 데리고 다녀라. 아니면 더 클 때까지 기다려.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희 고생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참고 봐줬더니 그게 당연한 줄 아니? 너희는 고맙긴 했어? 당연히 고맙죠. 왜 그러시는데요? 맡아주신다면서요. 그동안 너희가 말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애만 덜렁 놓고 갔을 때도 이해했는데 이제 깨달았다. 너희한테는 엄마가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보모라는 걸 말이야. 너 회사에 일 생겼다는 것도 거짓말이잖냐? 아니,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할머니가 손자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갓난아기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 밥만 차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거를 왜 너희는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갓난아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둘째 생겨도 안 맡긴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 애기 못 봐주니까 맡길 생각하지 마로. 둘째가 생기든 셋째가 생기든 너희 힘으로 알아서 키우고. 그게 부모지. 어머니, 친정이 멀리 있어서 부탁할 때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나도 너희한테 서운하다고. 너희는 내가 집에 가끔만 와도 불편해서 죽을라 그러고 밥 한 끼 내준 적도 없으면서 너희는 필요할 때만 부모 이용하니? 나도 너희가 애 맡기고 가면 불편하고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아, 엄마. 그만하세요. 네가 더 나빠. 네가 엄마를 존중했으면 이렇게는 못하지. 나도 이제 너네 존중하네? 아니, 예전처럼 그냥 가끔 연락만 하는 사이 하자? 그것도 싫다면 나도 이제는 연락도 안 할란다. 이제 하나도 안 아쉬워. 그리고는 휙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윤 씨가 여태 손주를 돌봐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애를 맡기지도 않았겠죠. 둘째고 뭐고 윤 씨는 봐줄 생각을 싹 접었습니다. 그동안 호의로, 사랑으로 도와준 것인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서글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 자식 자기들이 키우며 힘든 것도 알고 고생을 좀 해봐야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겠죠. 그러니 윤 씨도 이제 더 이상 아들 걱정은 하지 말고 윤 씨 본인이나 걱정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차라리 후련했습니다.